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 크게 이제 두 가지 특검이 있는데, 최상면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완벽하게 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략 아닌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김건희 여사가 최대한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치적인 해법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우리는 강인해,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라는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완벽하게 우리는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냐면은, 우리는 너무 공격당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가련한 어떤 불쌍한 여인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강하게 빡세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야 이거 뭐냐,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검까지 하자고,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거 역공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따가 또 진 교수님의 얘기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법률가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100%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처벌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수사를 그 중간 과정에서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이미 수사가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특검까지 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의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모든 거를 다 거부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 말이 아마 가장 좀 현실적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일단 진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이제 그 교체가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제2의 윤한 갈등일 뿐 아니라 사실상 김건희 대 한동훈의 전쟁이다라고까지도 일단 진 교수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조하는 게 뭐냐, 명품 가방 수사 의혹, 이거는 법리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쩐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죄를 받은 사안 아니냐. 그 쩐주라고 되었던 한 92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92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좌가 막 쓰였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기소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 딱 한 명조차도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설주환 같은 인간이 방송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하다가 제지 당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보수 패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가지고 김태현 이제 그 MC가 제지를 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그 설주환이가 헛소리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계좌가 40건 넘게 뭐 쓰였다, 40개가 넘는 뭐 그런 식의 계좌가 쓰였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었잖아요. 계좌가 40개 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였던 겁니까? 한두 개의 계좌가 40건 쓰였던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거래가 40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계좌가 무슨 뭐 40번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 패널들도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설주환이가 헛소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김태현이가 그거를 정정을 했었거든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쩐주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조차도 무죄를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아도 100% 불기소 처분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 교수가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이거를 수사를 안 받겠다라고 애당초 버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건희 여사가 망신당하기 싫다면서 버티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망신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망신당하기 싫다라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정리해야 하는데 검찰 인사 자체를 교체해버린 거 아니냐, 이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게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도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국민적인 반발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이 보여주는 여론의 특성을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수사도 거부할 거야. 우리는 망신당하기 싫어.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줘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민주당이 과하게 정치적으로 특검까지 하자라고 하네.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여론으로서 우리가 뒤집어야지. 아예 그냥 애당초 검찰 수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시키는 듯한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게 된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진 교수가 이제 홍준표의 그런 어떤 발언도 비판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지키겠나?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자리지 아내를 지키는 자리인가? 라고 이제 진 교수가 비판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기에 홍준표가 저런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간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가 그러니까 대권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망하게끔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지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다음 어떤 후계자를 만드는 거에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막 밀어준다 그래서 막 밀어집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특정 사람을 갖다가 없애는 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지금 딱 계산을 해보니까 대권의 어떤 그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서 제일 지금 유력한 사람이 누구니까?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한동훈을 제외하고 난 뒤에는 홍준표가 생각해봤었을 때 다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꼭 붙어가지고 간신배같이 이간질을 하고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뱀처럼 놀고 앉아있는 거. 이거 뱀한테도 미안한 일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를 뱀한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뱀도 지금 웃떠대고 나를 지금 홍준표에다가 비유를 해. 이렇게 지금 화낼 판이에요. 정말 물어버릴 것 같아요. 뱀이.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나 충성심을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나를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제거하기 를 바라는 게 홍준표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정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정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올려가지고 보수 진영 내부적으로도 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까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답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야 배째라. 야, 배째, 수사 다 거부,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인식이 되면은 그 국민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검찰 수사를 빡세게 해가지고 100% 무혐의 나올 테니까 검찰 수사를 빡세게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야, 검찰 수사를 이렇게나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특검까지 하자라고 하네?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감정이 적어도 중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느낄 것이고 최소한 제가 봤었을 때 100%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보수 국민들조차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수치적으로 봤을 땐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 수사를 빡세게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또 특검까지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지지층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만큼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키겠나 이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위한 얘기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홍준표의 사심을 위해 가지고 당 전체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홍준표 같은 인간이 당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나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누구랑 지금 같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훈이랑 같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홍준표 같은 쓰레기 같은 정치인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엊그제만 하더라도 홍방자다 무슨 홍할배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쓰레기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람은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됩니다. 정말 저는 화가 나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시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완전히 지가 탄핵 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그 홍딸들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홍준표 그 페이스북 글 올린 거에 막 좋습니다. 홍준표가 답입니다. 뭐 이러는 인간들 보면은 뭐 형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홍준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되게 청년인데 홍준표를 갖다가 뭐 형님 막 이렇게 이제 막 부르면서 자기도 이제 어린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천지의 청년 중에 자기 프로필 사진을 홍준표로 해놓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떡하니 프로필 사진을 갖다가 홍준표로 해놓고 형님 무슨 뭐 젊은인 척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짠하더라고요. 마치 개딸들이 2030 그 무슨 뭐 젊은 여성인 것처럼 그렇게 노는 것처럼 홍딸들도 똑같이 놀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그 홍준표 같은 인간은 보수 진영에서 필요 없는 인간이고요. 이런 인간이야말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인간의 조정훈이 같이 쓰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특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 교수가 얘기했던 이 얘기가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